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주일 잘 지내셨나요? 김무성은 누구? 김무성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육선 의원입니다. 김영삼을 통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작은 민주화운동입니다. 상도동계의 좌장으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왔으며 3당 야합으로 민주자유당 출범 당시 김영삼과 함께 민자당 당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삼 이후에는 이명박을 따르면서 새누리당 당시 당의 주요 요직을 맡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표적인 논란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교적 편파성 논란. 기독교 신자인데 국회 기도회에서 개신교 신자들을 앞에 두고서 차별금지법은 당신들의 뜻대로 될 거라고 발언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혐오 발언 논란. 동성애가 인륜을 파괴한다면서 막아야 한다고 선거 유세 중 언급하여 논란이 있었습니다. 인종차별 논란. 김무성이 새누리당 대표 당시 겨울 연탄 배달 봉사를 하는 아프리카계 학생에게 웃으면서 얼굴 색깔하고 연탄 색깔하고 똑같네라고 말하며 웃으며 넘겼습니다. 인종차별에 대한 일말의 인식도 없다고 하여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부친의 친일 논란. 부친 김용주의 친일파 논란이 있었습니다. 김무성 내란죄. 어느 날 김무성 전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옵니다. 이 청원을 올린 사람은 현직 국가수장의 직무, 주거 공간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 될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청원을 올린 이유를 썼습니다. 추가적으로 내란죄를 규정한 형법 제87조와 제90조를 아래와 같이 말했습니다. 어느 함의를 적용하기에도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국가의 기강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김무성 전 의원의 내란죄 사건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4대 강보 해체 저지 집회에 참석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절대 다수의 요구를 거부하고 4대 강보를 해체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으로 나가야 한다며 4대 강보 해체를 위한 다이너마이트를 빼앗아서 문재인 청와대를 폭파시켜버리자고 말을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대놓고 대통령을 죽이겠다고 말했는데 처벌이 없다는 것이 더욱 신기한 일입니다. 김무성 내란죄 청원과 관련해 청와대는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더욱 자세히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이 김무성 의원을 내란죄로 다스려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자로 나와서 아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이번 청원은 지난 5월 3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한 집회에 참석한 자유한국당 김무성 의원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문재인 청와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버립시다라고 말했다. 청원인은 국가수장의 직무 공간을 폭파하겠다는 발언이 내란이 아니라면 어떤 행위가 내란이냐고 되묻고 있다. 이 청원에도 22만 명의 국민께서 참여했다. 김무성 전 의원의 내란죄 청원 관련 강기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아래와 같이 추가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형법을 보면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경우를 내란죄로 규정하고 있다. 김무성 의원이 이런 목적으로 발언했다고 믿고 싶지는 않다. 그렇지만 혐오 표현과 막말은 정치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국민들께 상처를 드린다는 점 생각해야겠다. 프랑스는 인종 등 특정한 이유로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차별, 증오 또는 폭력을 교사하거나 명예훼손, 모욕을 주는 표현은 출판 자유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독일도 유사한 규정이 있다. 홀로코스트를 부정하거나 나치의 폭력 지배를 찬양하는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다. 일본도 2016년 6월부터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을 금지하는 헤이트 스피치 대책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런 김무성 전 의원의 내란죄 청원 관련 강기성 청와대 정무수석은 최근 위험 수위에 대한 정치권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적도 했습니다. 정치인 막말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우려가 청원회까지 이르렀다. 비단 이번 사례뿐만 아니라 최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막말 파동은 국민의 정치 불신을 키울 뿐 스스로의 성찰이 우선돼야 하고 국회와 정당 차원의 제도적인 뒷받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김무성 사위 봐주기 해명 논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둘째 사위의 마약 전과 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서면서 구설수에 다시 올랐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결혼 전에 관련 사실을 알고 파혼을 권유했지만 딸이 결혼을 고집해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김무성 사위 봐주기에 앞서 서울 동부지검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코카인과 필로폰, 엑스터시 등 5종의 마약을 15차례에 걸쳐 투약한 김무성 사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둘째 사위인 이 씨는 강남의 유명 클럽과 주차장, 지방의 리조트 등에서 지인들과 마약을 투약했지만 법원이 이례적으로 기준을 벗어난 집행유예를 선고한 데다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 봐주기 논란에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재판을 담당한 서울 동부지법 형사 11부는 이 씨에게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합니다. 이 선고는 대법원이 정한 양형 기준인 징역 4년에서 9년 6월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판사 스스로 판결문에 이 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의 하한을 이탈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 아닌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 이 씨 사건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고인 본인과 공범들을 모두 익명으로 기재하는 등 신원을 보호한 정황까지 드러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인이었다면 어땠을지 궁금합니다. 법이라는 기울어진 운동장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좋은 예라고 합니다. 김무성 사위 봐주기 논란이 제기되자 법원은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이라며 해명하면서 검찰은 1심 형량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수사 당시에는 이 씨가 어떤 사람인지 누구의 가족인지도 몰랐고 수사 협조 과정 등을 봤을 때 반드시 항소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을 하면서 검찰이 정치인의 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또한 봐주기 논란을 일으키면서 나중에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으려는 수작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런 봐주기 논란에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는 아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재판에 출석하고 한 달쯤 지나서 이 내용을 알게 됐다. 그래서 부모 된 마음에 자식한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을 했다. 딸이 나한테 아빠, 내가 한 번도 아빠 속 썩인 일 없지 않느냐.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나한테 맡겨달라. 사랑하는 사람인데 잘못한 거 내가 다 용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당사자도 잘못을 뉘우치고 절대 그런 일 앞으로 없을 것이다. 맹세를 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반대했다. 여러분도 뭐 다 경험이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은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 꼭 하겠다는데 방법이 없다.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자식을 둔 부모의 감정론을 앞세운 것일까요? 참 의아한 대답입니다. 잘못을 뉘우친다니 봐준다? 참 좋은 법입니다. 모든 국민들도 초범은 잘못을 뉘우치면 다 성처해 주길 바랍니다. 김무성 살생부 논란.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천 살생부 논란이 있습니다.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정두원 의원의 귀에 대고 친박 실세로부터 받았다고 하면서 40여 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 내용을 알려주며 그 속에 정두원 당신의 이름도 들어있었다고 말하며 살생부 논란이 일어납니다. 이때 김무성은 자신에게 건네주었다는 친박 실세가 누군지는 밝히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김무성 살생부 논란이 있는지 사흘 뒤에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사과 요구를 수용하며 3일 해프닝으로 잦아드는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친박 근핵의 일부가 여전히 김 대표의 자작극 의혹을 주장하고 있고 비박계 역시 이후 공천 심사 과정에서 실주 탈락자와 살생부 명단이 맞아떨어질 경우 들고 일어설 기세여서 서로 칼을 겨눈 채 뒷걸음질만 치는 분위기를 자아냈다고 합니다. 김무성 살생부 논란에 대해 긴급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대표로서 국민과 당원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사과드린다고 밝히며 공천과 관련해 공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언행에 대해
클린공천위원회가 즉각 조사에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한다는 최고위원회 결정 사항도 수용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전격적인 사과는 김 대표로부터 칭받기 핵심이 물갈이 대상자 40명의 명단을 불러줬다는 말을 들었다는 청두원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김무성 살생부 논란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서청원 최고위원은 공천 학살설이 불거져 나온 것이 정말 참담하고 부끄럽다. 그 중심에 당대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일찍이 정치사에서 보지 못했던 심각한 일이다. 명백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며 김무성 대표를 비판했고 당대표를 상대로 한 초유의 대질조사 요구까지 분출하던 분위기는 오후 들어 의원총회에서 수위가 잦아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때 김무성 대표와 정두원 의원은 비공개 의총에서 여전히 엇갈린 말을 내놓았지만 비박계 쪽 물갈이 대상으로 지목된 이재호 의원이 당이나 개인에게 도움이 안 된다. 서로 한 번씩 칼질을 했으니 이 정도에서 덮고 가자고 말하며 사건을 덮는데 합의했다고 합니다. 김무성 살생부 논란에 앞서 당대표 사과를 요구했는데 김무성 대표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살생부 논란은 일단 봉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무성 대표 쪽은 아래와 같은 말을 합니다. 어찌됐든 대표를 통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유감을 밝힌 것. 살생부, 40명, 문건, 청와대 등의 말은 들은 적도 없고 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 많고 탈 많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가 다시금 정치판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내는 시기가 언제일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